안녕하세요. 인천 한노TV 양손모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들이 퇴직금 체불, 임금 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보상 등의 사건을 담당하게 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임금 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보상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청을 할 당사자 자격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곤 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립하여 왔습니다. 판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라고 판시하면서 종속적 관계에 대한 판단 기준을 판시하였는데요.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 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했는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에 대법원 판례에서는 기존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덧붙여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지표는 부차적인 요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011년 근로개선 정책과 회시에서는 복지 간의 컴퓨터 강좌, 시간 강사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강의 내용이 강사의 판단에 의해 정해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등 근로자성이 부인될 요소도 있으나 출근 시간과 강의 시각, 강의 장소가 정해져 있고 이에 구속을 받고 있는 점, 결강 시에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고정적 시간급을 받고 교육에 필요한 장비 등을 사용자가 공급한 점을 볼 때 컴퓨터 강좌 시간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회시하였으며 2014년 서울행정법원의 판례에서는 녹즙 배달원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배달 업무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배달을 위해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등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지 않은 점, 녹즙 배달을 위해서만 오토바이를 사용한 점, 배달을 마친 후 오토바이와 배달 소품 등을 사업장에 반납한 뒤 퇴근한 점, 사용자가 이후에 오토바이를 폐차시킨 점 등을 볼 때 녹즙 배달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최근에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여러 가지 직종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직종이나 사업장에서는 처음 근로계약을 맺을 때 당신은 근로자가 아니며 4대 보험이 아닌 소득세를 원천 징수할 것이다. 그러므로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등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근로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제공 내용의 실질, 즉 어떤 식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왔는지에 따라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영상을 보시는 근로자분께서 본인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데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든다면 오늘 말씀드린 판단 기준에 본인이 근로를 제공해온 내용을 대입하여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임금 체불이나 산업재해보상, 부당해고와 관련하여서 사전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좋은 영상을 준비하여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